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하면서 갈등의 핵이었던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까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대방을 향한 돌직구 한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신고 권력의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저는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윤 핵관, 즉 윤 당선인의 측근을 겨냥해서 윤 당선인이 휘둘리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윤 당선인은 곧 방 빼고 나갈 사람인데 왜 인사를 하느냐, 불쾌감을 그대로 내비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대선 끝나고 당분간은 갈 일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유정화 실장의 여론 상황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 55%였습니다. 과반을 좀 넘긴 건데요. 당선 2주차 비슷한 시기에 전 정부 대통령 당선인들의 지지율을 좀 보면요. 이명박 당선인은 84%, 박근혜 당선인은 78%, 또 문재인 대통령은 87%였습니다. 70% 후반, 80% 지지율인데요.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는 허니문이 좀 없다는 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난 셈입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44%입니다. 윤 당선인의 지지율 55%와 불과 11%포인트 차이인데요. 물론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1%, 긍정평가보다 더 높죠. 가장 큰 부정평가의 이유는요. 새 정부 당선인에 비협조한다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골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제쳤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양쪽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 충돌의 뇌관이 됐던 이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 북한의 ICBM 발사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대미, 대남, 즉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동시에 깔려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 안보적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 대미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북한은 늘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대남 메시지의 성격을 크게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확히는 이 선제 타격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윤 당선인의 말이 변수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좀 도발을 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볼래? 해봐 그럼. 더구나 그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 그 안보 갈등 비슷한 것이 생겨져 놨어요. 그게 북한이 태기를 하는데 거기 태기를 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북한의 ICBM 발사,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모라토리엄 유예 파기다, 강경한 입장을 냈죠. 북한발 안보 위기 현실화한 모습인데요. 여야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이 안보 공백부터 예산 문제까지 당장은 좀 검증과 추산이 좀 어려운 부분을 두고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저기 기관마다 비용이 다 들쑥날쑥이고 안보 공백이 있니 없니 이러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뭐에 쫓기듯이
아니 도대체 왜 동의한다니까요. 국가안보타워와 국가컨트롤타워 얘기하시는데 네. 청와대 벙커, 지금 합참 벙커, 또 국방부, 네. 뭐 남태령 벙커 여기는 다 연결돼 있어요. 데이터 수신 장비 같은 경우 잭 하나 갖고 가면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안보가 잭 하나로 잠깐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 그 50년 전의 이야기랍니다. 아니 그거는. 무슨 50년 전에 50년 전 잭도 그 없었습니다. 기사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잭은 있었죠. 다양한 종류의 제가 잭은 있었죠. 아닙니다. 조금만 좀 네, 잭 하나만 꽂으면 된다. 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바로 느낌이 오진 않았는데요. 윤 당선인 측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벙커 대신에 국가지도통신차량이라는 이동형 지휘소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장소로 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이 대통령이 지방 출장 등을 갈 때 사용하는 미니버스 크기인데 국가 비상지휘망, 재난안전통신망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안보 공백이라는 지적 나왔습니다. 저 통의동에서 5분 거리에 어떤 종합적인 정보망이 구비된 초현대식 벙커를 바로 옆에 놔두고 통의동 비좁은 사무실이나 그 어떤 뭐 방송사 중계 차량 같은 그 비좁은 차량에 들어가서 위기 관리를 하겠다. 커다란 안보 공백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런 행태는 우리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 북한발 안보 악재 때문에라도 이 신구 권력의 협력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용산 이전 속도 조절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했던 만큼 청와대 이전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 청와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나온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2개 여론조사 잠깐 보시면요. 청와대 용산 이전 찬성 여론은 36% 그리고 40.6%였고요. 반대 여론은 두 조사 모두 50% 이상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문윤 갈등의 쟁점 또 있습니다. 바로 인사 문제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당선인 측의 의중을 반영했다 청와대가 발표를 했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내정자 윤 당선인 측은 동의한 적 없다 펄쩍 뛰었죠. 청와대에서는 자꾸 거짓말하면 다 공개하겠다 이런 날선 발언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사실 핵심은 이 하는 총재 문제보다 감사위원 임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임기 4년인 감사위원 7명이 있는데 이 중에 공석인 2명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청와대가 인사를 미리 하고 떠나면 현 정권, 즉 미래의 전 정권 감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인식입니다. 지금 이제 5명이 있고 2자리가 공석인데 지금 친여 인사가 3분이에요, 3분. 그러니까 무슨 뭐 시쳇말로 뭐 알박기를 해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정권이 위원을 다 이렇게 그 심어놓고 가면 그분들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어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 하겠습니까? 네, 전선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차로까지 넓혀지고 있죠. 어제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 보고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 반박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무례하다, 분노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장관은 떠날 사람이 짐 싸야지. 네, 그렇죠. 무슨 본인 의견을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이제 남아있을 앞으로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로 하는 이 그 기관이 앞으로 새로운 당선이고 어떤 보조를 맞춰나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끼어듭니까? 네, 박 장관 오늘은 업무 보고에 이 새 정부에 도움될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 인수위를 향해서 업무 보고를 받아달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교정, 범정, 외국인 출입국, 또 법무실에 뭐 당선자께서 했던 공약을 잘 녹여낸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대척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검수완박 완수를 다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인수위의 업무 보고 법무부 길들이기다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 모두 당장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죠. 일단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풀려면 이 협상 라인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양측의 한 라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현재까지 이 회동 협상 실패로 봐야겠죠. 메신저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두 사람이 법사위에서 싸우던 과거 기억이 협상까지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분이 제 기억으로는 20대 때 법사위에서 같이 계셨죠? 예.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예. 서로 막 아픈데 건드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뭐 제 추측도 그냥 해봅니다. 그냥. 예. 근데 그러면 그 실무 담당자를 하나씩 더 끼워가지고 복수를 하든가. 그 차라리. 아니면 바꾸든가 지금이라도. 네, 이 실제 메신저의 대화가 오해로 이어진 적 있었죠. 한은 총재의 경우에는 이 이철희 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장제원 실장이 괜찮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윤 당선인의 얘기로 오해를 했다는 건데 장 의원은 그럼 그분이 안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통상적인 얘기가 당선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선인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오늘 발표. 장제원 의원님이 무슨 뭐 추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잖아요. 인사권자의 결심도 안 받는데 무슨 추천합니까? 네, 여기서 잠깐 미니 줌인 가려고 합니다. 박마커에게 이 지휘봉까지 빌려왔는데요. 오늘 미니 줌인이 주목한 주인공 바로 윤핵관 3인방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의원입니다. 세 사람 모두 말 그대로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과의 회동 협상,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죠. 권성동 의원 역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의 불발, 바로 이 MB 사면을 김경수 지사와 연관시킨 권 의원의 이 발언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네, 권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김호수 총장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까지 하는 건 욕심으로 비친다. 이런 폭탄 발언 연일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한홍 의원은요. 인수위의 핵심 중의 핵심,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 문제 496억이냐 1조냐 이 간극이 큰데 비용을 차분히 따지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1조 말이 안 된다고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나죠. 1조가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뭐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러다 보니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윤핵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측근들이 당선인을 보좌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한 겁니다. 문정권의 태도도 문제지만 문재인 지금 당선인 측근들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 그분들은 말하는 걸 참을 줄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서로 차이가 많이 난 당선자도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측근들이. 지금 측근들이 당선인을 완전히 뭐 무너뜨리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 다음 주에는 지방 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윤 핵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윤석열 갈등에 북한 ICBM 악재도 변수, 윤 핵관, 윤석열의 약인가 독인가.